네, 1월 25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장 정말 오늘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는데 그래도 우리 다시 힘을 내서 내일장 대비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박철순 매니저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궁금한 종목 정말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매일경제TV에 들어오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략주 박철순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공략주를 선정하시는 것도 정말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오늘 공략주를 뽑아오셨을까요? 사실 뭐 지금 이런 시장에서 공략주가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낙폭이 크다 보니까 지금 던져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공포심이 가장 커졌을 때가 단기 저점을 형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미 반등을 좀 고려한 종목들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시켜놔야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더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 지금의 낙폭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과 같은 폭락장에서도 상당히 강했던 종목,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갖고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반등을 감안한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반등을 고려해서 살만한 종목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가장 탄력적으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공략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공략주부터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1위 장비주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2차 전지 장비주에 좀 관심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2차 전지를 계속 이 고엔스탑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장비주들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가 있는데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투자가 진행이 된다. 그럼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소재 부품이 아니라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 종목들에 최근에 이제 수주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실제 실적으로 직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도 가장 또 방어율이 좋았던 게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장비주를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의 장비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장비주는 사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쵸? 제가 고엔스탑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맞아요. 12월에. 이게 아니요, 그 전에. 더 전에요? 네, 한번 제가 중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 딱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12월 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아주 선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2차 전지 풀 자동화 설비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오래된 기술력과 노하우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인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해양 사업 매출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2차 전지 전문 필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와 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형 글로벌 2차 전지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회사 장비가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공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단 11월 달에도 공시 수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있었고 이번 달에도 자동화 장비 설비를 납품하는 공시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실적이 아니라 일단 장비, 수주 공시는 결국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가장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탑 머티리얼즈 인수 효과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 이제 3월 달에 탑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2차 전지 소재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자동화 설비를 담당하고 있고 자회사가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회사를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해서 전혀 기존의 주력 사업과 상관없는 거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같은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사실 중국의 이 저가형 상품이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이 탑머티리얼즈가 리튬 인산철 관련된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역시나 실적 고성장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 자동화 설비 대표 기업들 중에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대표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수주 잔고는 실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무려 한 260%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증권회사에서 20%가 아닙니다, 여러분. 260%까지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가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자, 가격 전략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에 계속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까지 네. 아니어도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오히려 0.9%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요. 그만큼 이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차별하는 장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실적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공시라든지 이런 팩트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이란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많이 올라와서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전고점 영역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께는 전고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초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왕이면은 2회에서 4회 정도 분할로 접근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입니다. 한 36,000원 정도까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1,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 코인테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12월 2일에 소개해 주신 이후에 약 17%의 수익이 났는데요. 다시 지금 한번 재공략해도 괜찮겠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으로 3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31,300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약간의 힌트를 주셨어요. 네. 두 번째 공략주 상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네, 반등을 준비하자라는 상품 네.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ETF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소개해드리면 ETF 요? 어떤 분들은 조금 이런 거를 소개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시점이기 그쵸.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ETF 상품입니다. 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코덱스 코스닥 150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이 올라가면 네. 추종해서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ETF 상품이니까요. 자, 상장지수 펀드는 그 기초 자산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추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에 거는 게 아니라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거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사실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언제 나올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수의 기술적 반등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코스닥의 MDD를 보면요, 한 15%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MDD가 뭐냐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 코로나라든지 또는 금융위기 이때를 제외하군요. 급락장에서도 보통 이 정도의 MDD 수준이었으면 반등이 나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천천히 이 지수 상승에 베팅할 수 있는 ETF를 공략해보는 것도 굉장히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네.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 종목은 네. 코스닥 150, 상위 150 종목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별 악재가 없고 지수만 잘 가준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장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나와 있는 것처럼 변동성 요인 일정이 순차적으로 소멸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가 특히나 가장 힘든 시기인데 네. 역시나 뭐 미국의 뭐 긴축이라든지 그리고 FOMC가 27일 새벽에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거기다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런 것들까지 갑자기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엔솔 관련된 이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아시아 주요국 대비해서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반영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올라올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이제 이런 상품들을 살 준비를 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자각 전략 말씀드리면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빅스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빅스 지수가 이제 공포 지수잖아요. 그런데 빅스 지수가 작년 한 11월 달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020년입니다. 2020년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 38%까지 38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이후에 다행히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고점을 찍었지만 다시 한번 거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자, 공포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분명히 지수가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왔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빅스 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PER도 1배가 10배 수준에 있고요. 그다음에 PBR도 오늘 1배가 좀 무너지면서 역시나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 반등을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FOMC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LG 엔솔 관련된 이슈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역시나 지수가 빠지는 만큼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3% 이상 빠져줬거든요. 코스닥이 그만큼 많이 빠졌었잖아요. 2% 가까이, 2% 넘게.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은 접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목은요, 여러분들 음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수나 어떤 펀더멘탈 분석을 해봤을 때 저점은 한 이 차트로 봤을 때는 한 12,500원 정도 선에서 지수가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보고 계시다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기미가 좀 보인다라거나 또는 이 종목이 한 12,500원 선에서 저항이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할로 한번 담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서 완전 고점까지 보진 않습니다. 최고 고점까지 보진 않고요. 중간중간에 저항이 될 만한 선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4,600원 정도 선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손절가를 많이 낮게 잡아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요 잘 지키신다면 뭐 크게 손실도 방어하면서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로 반등에 대비하는 종목이죠. 바로 코스닥 150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코덱스 코스닥 150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저점 확인 후에 12,500원 부근에서 들어가 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4,6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두 가지 다 알아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네.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을 알아야 또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1, 2, 3위는 오늘 또 바뀌지가 않았네요. 반도체 대장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게임주가 자리를 했고요. 신규 상장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6위에 자리했습니다. 천연가스, 철강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음악 병실 관련주도 핫했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10개 종목들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하나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 넘게 1.5% 가까이 정도 하락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빨간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일단 LG 엔솔 상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죠. 네. 대형주는 특히나 시총이 높기 때문에 많은 수급의 유입이 필요한데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쉬지 않고 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반도체 쪽이 잘 못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오늘 삼성전자거나 아니면 인터넷 대표주나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쪽을 보자. 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실적이 급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도 레벨업할 수 있는 종목들은 네. 작은 종목들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대형주를 좀 빼자가고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고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하락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스탑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네. 다만 반등에 좀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FOMC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번 주 27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래요? 3월, 6월, 9월, 12월 이때 FOMC에서 사실 의미 있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1월 달에는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수가 우리나라만 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소폭 반등이 나왔을 뿐이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연준에서 3월, 6월, 9월, 12월도 아닌데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가 조금 미증시도 조금 반등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아무래도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 FOMC 이후에 반등을 좀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스탑 의견과 함께 반도체 대장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매니저님께서 FOMC 큰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등 많은 분들이 FOMC 이후에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짧게 설명드렸었는데 아주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6월, 9월, 12월에 거의 나옵니다. 거의 확정적인 어떤 발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1월 달에 지금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연준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준에서도 좀 뭔가 증시에는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찬물을 좀 끼얹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그냥 소통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내용들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일단 이 일정이 소멸되면 일단은 불안감을 줬던 일정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좀 더 안도감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화되는 시장 흐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이후 수요일, 목요일쯤부터는 정말 우리 시장 반등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 바라보고 계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한일 단조 살펴볼게요. 오늘 8.75% 상승 마감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지금 며칠 동안 이런 방산주들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내일 더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한일 단주는 저는 스탑이지만 네. 일단 뭐 한 번에 다 던지는 건 아니고요. 좀 분할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증시가 내일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빼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펀더멘탈이 좋고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밀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매물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반등 나오면 적극적으로 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단 이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일도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내일 정도 돼서 초반에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나머지 일단 수익을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남은 비중만 상방에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리하시고 정리한 가격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인 하락도 좀 방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일 단조 스탑 의견과 함께 분할해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이런 방산주들이 좀 떠오르는 이유가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네. 북한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좀 일시적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지금 하락에 베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지수가 우리나라가 급락하면 뭐 김정은이 풋옵션을 샀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건 여담이고요. 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때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북한발 어떤 그러니까요.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오늘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 이제 조만간 뭐 미사일을 또 쏠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또 정찰기가 핵탐지기 정찰기가 또 이제 일본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우리나라 지수를 더 밀리게 만드는 요인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북한발 리스크가 큰 영향을 줄 것 같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해소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항상 국내에 국한된 북한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기에 해소됐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한 번 빠지고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간 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북한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종목, 관련주로 지금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북한발 리스크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역시 다 지수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고 이왕이면 내일장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 관련해서 리스크는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우크라이나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요, 오토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0% 가까이 급등한 종목이죠. 신규 상장 이후에 연일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오토에는 일단 고입니다. 일단 고인데 더 올라요? 네, 고인데
그냥 묻어두면 안 되고요. 계속 보시면서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웠었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꺾이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오늘 시장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로 매수세가 좀 몰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추세는 좀 남아있고 이 종목 역시나 내일 변동성이 조금 남아있을 수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내일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갈 확률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역시나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 밀리기 시작해도 또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일단 4분의 1 정도씩은 계속 파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내일 장 초반에 조금 강하게 어떤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조금 더 비중을 더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봅니다. 일단 회사는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은 이 자동차 쪽에서 완제품을 제외하고 네.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굉장히 성장성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로 봐도 좋은 종목이지만 일단 급등 이후에 항상 급락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를 계속 준비하시면서 차트를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토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남아있기 때문에 고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자동차 관련주들은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네. 이 종목은 유독 잘 가잖아요. 좀 원래 가게도 오픈빨이라는 게 있죠. 네. 이 종목도 그런 건가요? 일단은 오픈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장 종목들이 초반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이슈가 막 돼서 굉장히 많이 상장 종목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빠지는 종목들도 있었고 지금 오히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LG엔솔 이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또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 좀 더 급등을 노린 어떤 매물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가고 있는데 일단은 오픈빨은 계속 가진 않겠죠. 이렇게까지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분할 매도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업황 굉장히 좋습니다. 자동차 업황이 좀 안 좋다라는 게 많죠. 일단 굉장히 차가 지금 많이 못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조금 주가에 조금 부진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제 서비스나 상품이니까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지수적으로는 더 상승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도 좋지만 일단 완성차 매출은 좋지만 실적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또 한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역시나 자동차 관련주들도 소부장 특히나 거기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거면 더 좋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토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코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휴마시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 넘게 상승 마감했죠. 코로나19 진단키트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오늘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추세 이제 시작일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저는 스탑입니다. 왜요? 사실 휴마시스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진단키트 관련된 오늘 수주가 있었잖아요. 셀트리온발로 이제 진단키트를 이제 팔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팔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힘든 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면서 급등까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사실 이런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실적이 가장 또 안정적인 종목이 휴마시스이기도 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들을 잠깐 제가 확인하고 말씀만 드릴 텐데 휴마시스의 최근 실적들을 보면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통 적자가 나는 동종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마이너스 9억 원대 영업 손실을 봤던 회사가요. 2020년도에는 254억 원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에 110억 원대, 그다음에 120억 원대, 3분기 때 7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뽑아냈기 때문에 관련 동종업계 내에서 실적은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슈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중간중간에 사실 급등이 나온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때도 있었고요.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계속 이 부분에서 뚫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키트 수요가 다시 한번 어떤 기업의 레벨업을 할 정도의 실적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건 아직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뽑을 만큼 실적도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도 딱 고점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오늘 방송 중에 장중에였다면 팔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저항이 나는 종목들, 특히나 최근같이 변동성장에서는요, 급등 나온 이후에 고점에서 약간 저항받고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면 일단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대응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은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고점 저항을 보고 지금 윗골이 달고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또 눌림 나오고 반등 나올 때 또 한 번 공략해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거 좀 오래 보시면서요. 항상 저점에 내려오면 반등이 또 나오고 고점까지 가는 그런 힘들을 보여주는 종목이니까요. 항상 관심 종목에는 넣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마시스 고점에서 저항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미크론이 이제 뭐 우세종으로 등극하면 감기처럼 이제 가볍게 지나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많잖아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게 된다면, 만약에 줄어든다 하면 우리는 또 투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줄어들지 않고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네. 뭐 지금과 똑같은 거죠. 유망 섹터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반도체 섹터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대형주보다 코스닥 쪽이 좀 더 잘 가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대형주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실적이 2배, 3배 이렇게 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가지 사업만 하지 않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로 본다고 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있죠. 소부장 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막 2배, 3배 이렇게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형주는 안정성은 있지만 일단 실적이 그만큼 급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역시나 유망 섹터로 보고 있는 거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사실 우리나라가 선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삼성이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기업이죠.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LG 엔솔 같은 기업들,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2차 전지에 있고, 디스플레이는 삼성 SDI와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섹터를 공략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부장 기업들, 특히나 투자가 있는 쪽에서는 장비 쪽들을 먼저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좀 더 이제 완화가 되고 일단 이런 것들이 감기처럼 바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존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이제 넣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여행 관련주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바로 막 여행객이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기능식품 쪽, 이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지지난주에도 건강기능식품주 소개해드렸는데 안 빠지고 잘 갔거든요. 오히려 수익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도 좀 볼만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앤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고를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삼성 SDI 고 의견 주셨고요. 오토앤고, 그리고 대동스틸, GH 신소재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투자 정보 얻을 수 있는 문자가 있잖아요. 박 반장님, 안내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잦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다양한 정보,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항상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장중에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과 그리고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2034번으로 박 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자료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 박철수 매니저님의 투자 정보, 투자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상담을 기다리고 있을지. 네, 덕산 하이메탈 1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그래도 5%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덕산 하이메탈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비중이 그래도 5%셔서 일단은 뭐 이 정도면은 사실 대응을 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제가 오늘도 한 30번 이상 받았어요. 그쵸,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대한. 한 30번 이상의 똑같은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자, 덕산하이메탈 지금 보시면요.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장대 음봉입니다, 여러분. 지수가 밀리고 있을 때, 그리고 거기다가 종목까지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 물론 빠져서 평단가를 낮추고 싶은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항상 추가 매수는요, 여러분들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장대 연봉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장대 연봉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쉽사리 담지 못하는 게 원래는 일반적인 어떤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장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어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은 사자마자 바로 낮아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밀리면 손실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올라갈 거라는 게 최소한 눈으로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을 때 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완벽한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신다라고 한다면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또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만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만약 여러분이 5%를 갖고 계신데 5%를 추가 매수한다. 그건 저라면은 한 5번에 나눠서 할 것 같아요. 1%씩 5번에 걸쳐서.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장에서는 항상 분할 매수가 여러분들 필수가 되셔야 되고요. 상승장에서는 빨리 사서 빨리 올라가는 거 빨리 잡아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변동성장은 항상 분할 매수가 생활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 모두 추가 매수는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도와주실게요. KB금융입니다. 61,800원에 20%. 이분도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할 다 매수할까요? 똑같은 질문인데 일단 금융주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죠. 왜냐면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고도 많이 불리기 때문에 실제로 1월 달에 굉장히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중은행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잘 갔어요. 이거 종목도 1월 달 들어서 오히려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금융주가 이렇게 막 급등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래서 3일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한순간에 막 수익권으로 막 가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 전까지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수익권이셨을 텐데 이게 순식간에 다 지금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저는 추가 매수를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역시나 반등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저점을 만들려면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네. KB금융 요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밑에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조금 밑에 오늘 종가 조금 밑에 제가 보면 201선이랑 121선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보다는 조금 더 지지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55,000원에서 56,000원 사이 이때 저점 만들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럴 때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물론 밑골을 많이 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가격 밴드에 오면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 추가 매수하기 괜찮은 종목이라는 의견과 함께 반등 나왔을 때 한 55,000원 선에서 56,000원 선에서 한번 추가 매수해보자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입니다. 31만 원에 10%입니다. 꼭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자, 포스코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네. 같은 경우 오늘 사실 그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잖아요. 일단 철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포스코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3%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요. 일단 철강 쪽에 대해서 특히나 대형주에 대해서 사실 수급이 그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철강주 같은 경우도 오늘 아까도 철강주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봤던 종목들 중에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무거운 종목들이 잘 못 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철강주 중에도 일단 아까 제가 고라고 말씀드린 종목도 있었거든요. 철강주 같은 경우.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교체 매매를 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지금 아까 비중이 한 어느 정도였죠? 10%였어요. 10%요. 네. 10%였기 때문에 일단은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 전저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11월 마지막 거래일이 저점이었는데 만약에 26만 원 선에서
지지가 안 나오고 하향 이탈한다. 그럼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심리적인 지지선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전저점을 투자의 지표로 삼고 실제 그거를 통해서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는 건데 전저점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매물 부담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26만 원 선은 반드시 손절가로 대응하시고요. 손실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더 빠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일단 한번 손절하는 것도 연습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하시다 보면 항상 지지선에서 파는 게 습관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급락까지 가는 것들, 마이너스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꼭 26만 원 선 지켜주시고, 다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30만 원 선까지는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물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충분히 되돌림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요. 일단은 손절가를 반드시 지키시고 반등이 나올 때 뭐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26만 원 선의 손절가 제시해 주셨고요. 또 30만 원 선까지는 반등해 볼 만하다라고, 반등 기다려 볼 만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좀 골라주실게요. 제가 이제 네. 골랐으니까 동국제강 있고요. 이분은 비중이 40%고 옵트론텍 8,500원, 그다음에 엔시스는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그러셨고, 컴투스 홀딩스 15만 1,000원입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일단은 뭐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40%. 자, 보겠습니다. 동국제강입니다. 자, 동국제강인데 지금 매수가가 15,300원이요. 네. 자, 15,300원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 지금 동국제강이 역시나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을 보면요. 상당히 좀 큰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동국제강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1조 4,600억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제가 순간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포스코랑 차트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오. 제가 중간에 방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대형주가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안 갑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가 더 잘 가는 지금 확률이 많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코스닥 상승에 베팅하는 게 있었잖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지금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을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상승에 베팅하는 ETF를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 지금 철강주 같은 경우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동국제강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포스코와 동일한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도 지금 전저점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그래서 13,900원이 지금 현재 지난 이제 12월 첫 거래일 날 최저점을 찍었었는데 그때가 13,900원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좀 붕괴하게 되면 역시나 포스코처럼 전저점 붕괴로 추가적인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여기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 다만 13,900원 이거 딱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아래, 조금 1, 2% 정도만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반등이 나오면 역시나 이 종목도 되돌림을 한 17,000원 정도 선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돌림은 17,000원 선까지 보시고 반등 나왔을 때 역시나 추가 매수를 조금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아마 40% 정도를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홀딩하시면서 되돌림을 좀 노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